프로젝트 수업 엿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수업과 다르고 어떤 특별한 수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두 현장에서 하고 계신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수업 나눈 교사라고 해서 저희 학급만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학교는 전 학년이 한 학기에 두세 개의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올해 제가 1학년에서 진행했던 생태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두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결대로 자란 학교이기도 하고요. 미래형 혁신학교라고 하는데, 2021년, 2022년 교육부 지정 미래형 혁신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의 교육과정인 넌시비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그 넌시비의 뜻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이라는 주제 아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요. 교과 실수를 감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102차시 정도 증대하는 좀 파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넌십이라는 큰 대주제 아래 각 학년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2022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 21년도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학년별 위계를 고려한 소주제를 정하였고요. 동시에 그 서울교대 교수진과 함께 저희가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성취 기준이 이제 1, 2학년군 성취 기준을 가지고 온 건데요. 잠깐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키워야 할 역량 별로, 그리고 생태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중점으로 해야 할 교육 별로 이렇게 성취 기준을 개발했고요. 천마초만의 교육과정인 이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프로젝트 수업에 큰 거부감이 없이 모든 교원이 참여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올해 1학년 친구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요, 자연과 함께 놀아요라는 생태교육 프로젝트예요. 저희 학급 학생들은 11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규모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이 생태교육 프로젝트는 22년에 개발한 생태 영역 그 성취 기준을 중점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학년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 공감, 창의 탐구, 나눔 실천이라는 그 단계 연계성 위에서 좀 뚜렷하게 구분되는 활동들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학년 친구들과는 여러 가지 활동을 엮어서 이런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좀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했어요. 주제 공간 단계에서는 주변 자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창의 탐구 단계에서는 텃밭 가꾸기, 다양한 생태 놀이 등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눔 실천 단계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한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활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동화책 만들기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그럼 하나씩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그 바로 앞에 원적산이 있는데, 이 산을 활용해서 평균 학기당 한 2회 정도, 2회 이상 숲체험을 다녀오고 있어요.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마을 강사를 양성하고 숲체험 전문 강사 선생님과 함께 다녀오는데, 이 사진들이 그 숲체험 가서 다양한 곤충, 식물들을 살펴보는 사진이고요. 이 루페로 이제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루페로 관찰하는 사진입니다. 1학년 친구들이 이 산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숲체험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주변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이 숲체험만 한 게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의 탐구 단계에서는 자연을 활용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통합교과와 연계해서 이제 봄에 씨앗을 심기 전에 루페로 이렇게 씨앗을 관찰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라도 보고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직접 씨앗을 심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제 보살피는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상추, 방울토마토, 봉숭아 이런 것들을 심었고 중간중간 이렇게
뒤쪽에 나가서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 사진은 방울토마토를 수확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텃밭에서 아이들이 키운 이게 봉숭아거든요. 이 봉숭아로 봉숭아 물들이기 활동도 해보았어요. 직접 키운 봉숭아를 딸 때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 있었고, 그 키우고 꽃을 따고 직접 이렇게 다 아이들이 나와서 찢는 것까지 아이들 손으로 했고요. 이 봉숭아로 어떻게 옛날에 저희 때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손톱에 물이 드는지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사진은 이제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그 손톱에 봉숭아물이 남아 있어요. 1교시에 봉숭아를 올려주고 점심 먹기 전에 풀어주었는데 진하게 잘 물이 들었더라고요. 확실히 저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활동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소는 저희 학교 뒤쪽 주차장 공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학교 뒤뜰 캠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바닥에 보이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인조 잔디인데 이제 요거를 이번에 교장선생님 모셔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잔디만 뒤에 이렇게 깔아도 캠핑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텐트를 좀 공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여기 보이시는 캠핑 의자나 탁자 이런 것들은 학교 예산으로 조금씩 이제 사모아뒀던 것을 활용해서 공간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캠핑을 하기 위해 이렇게 가랜드도 꾸며서 달아놓고, 네, 이렇게 가랜드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해서 뒤에서 이제 오전 내내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고요. 점심시간쯤에는 이 아이들이 키운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이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간식도 먹고 이렇게 상추 뜯어서 고기에 이렇게 먹는 학교 뒤뜰 캠핑을 했어요. 채소를 먹지 않던 친구들도 자기들이 키운 상추라서 그런지 한 입씩은 다 맛보더라고요. 한 입 먹고 안 먹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있어도 이렇게 한 번씩은 다 먹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전학년에 걸쳐서 생태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학년의 생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1, 2학년은 생태놀이, 3, 4학년은 생태탐구, 5, 6학년은 생태전환 교실이라는 주제로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3, 4학년, 5, 6학년 친구들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도 함께 1, 2학년이 참여를 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들은 강당이에요. 그래서 5학년 친구들이 진행했던 지구회복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막바지에 강당에서 아이들이 조사하고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다른 학년과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 2학년 친구들이 가서 퀴즈도 맞추고 생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종이를 활용하지 않고 남는 박스 같은 데에다가 아이들에게 전달할 내용 같은 거를 적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4학년이 식물을 주제로 한 생태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식물원 카페라고 해서 여기 지금 밑에 보이시는 요 책 같아 보이는 요거는 이제 식물 사전, 아이들이 만든 식물 사전을 엮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 도서관에 기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조사한 꽃들로 삐를 찻집을 꾸며서 이때 1학년부터 6학년 전교 학생들이 이 공간에 다 다녀가면서 꽃차 그거를 마셔보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전학년이 참여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 실천 단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화책 만들기인데요. 그동안 했던 생태 프로젝트 중에서 재밌었던 활동 아니면 생각나는 활동, 뭐 기억에 남는 풍경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공유하면서 그 생각을 같이 한 학생들 한 2~3명씩 짝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짝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이제 그걸 글로 좀 장면별로 정리하는 작업은 좀 교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주제들은 이런 원적산에 갈 때 보았던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이제 바다에 그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주제고, 이제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을 읽었던 것을 생각해내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나무의 고마움 등을 주제로 잡기도 해서 이렇게 저희 반은 5권의 동화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북이라는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활용해서 동화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생태교육 프로젝트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요, 이제 진행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이 친구들이 놀다가 뭐 메뚜기나 개미나 이런 작은 곤충들을 많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학기 들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작은 생명은 놓아주자. 이 친구들의 집은 자연이다, 들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하교할 때 이렇게 놓아주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이제 동화책을 활용한 인성교육이에요.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앞에 이제 발표해주신 다른 두 분도 동화책을 활용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동화책을 활용해서 이제 인성교육을 해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어과 성취기준과 계속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주제공감 단계에서는 동화책과 친해지기, 그리고 창의탐구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독후 활동들을 좀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나눔 실천 단계에서는 동화책 낭독회로 계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주제공감 단계에서는 동화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따로 마련했어요. 이렇게 캠핑 의자, 더블로 앉을 수 있는 캠핑 의자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구매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누워서 놀기도 하고 뭐 보드게임도 하고 앉아서 책도 읽고 네, 그러더라고요. 또 이거는 이제 옆반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한 11명으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책을 읽어주기도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동화책들을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읽어준 동화책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독후 활동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을 튼튼히 하듯이 마음도 튼튼히 하는 과정임을 자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 활동은 내 멋대로 친구 뽑기라는 책을 활용한 활동이었어요. 책은 굉장히 긴데 좀 요약해서 들려주었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싫어하는 친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뽑기를 만드는 상자, 요 키트를 팔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을 써서 이렇게 넣어서 매일 아침 뽑기를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을 써 넣었으니까 그날만큼은 그 뽑힌 그 친구의 모습을 내가 실천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인성교육을 진행했고요. 이 오복주머니는 활동지 제일 앞에 인쇄해서 끼워 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엽전 모양처럼 보이는 이게 이제 우정, 배려, 최선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덕 같은 덕목 같은 거를 넣어 놓고 이걸 붙여줬고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보석 스티커를 사가지고 같이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모으는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1학기 국어 마지막 단원에 그림 일기를 배우고 나서는 2학기부터 문장으로 내 생각과 느낌을 쓰는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국어에 나오는 사자의 지혜라는 이야기인데 원숭이나 기린 중에 한 동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 활동을 이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원숭이와 기린에게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둘의 싸움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간단하게 그 동물에게 편지를 써보는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고자질 해도 돼 라는 책을 읽고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독후 활동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나눔 실천 단계에서 계획했던 건 동화책 낭독회인데요. 사실 이건 올해 1학년 만의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21년부터 2학년을 맡았던 선생님께서 꾸준히 해오시던 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1, 2학년이 함께 해보기로 계획을 하였고 지금 이 사진은
2학년 친구들이 낭독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학부모 공개 수업으로 진행을 했어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2학년 친구들이 1학기에 하는 것을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같이 이제 감상을 했어요. 이 마지막 사진은 친구들의 낭독을 듣고 칭찬의 글을 써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1학기에 2학년이 낭독회를 진행했고요. 이제 1학년 낭독회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동안 읽어주었던 동화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동화책 2권을 선정했어요. 그렇게 선정된 동화책이 큰일 났다와 대단한 참외씨였어요. 이 동화책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키웠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제 국어 5단원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과 연계해서 지도하고 연습하고 낭독회를 운영했습니다. 사실 이 낭독회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의 나눔 실천 활동보다는 국어과의 그 국어과 성취 기준을 이루는데 조금 더 치중한 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아이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서 운영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1학년 친구들이 동화책 낭독회를 하기 전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렇게 교감 교장선생님도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격려도 해주시고 이게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대에 그 대본을 연습했던 대본을 올리고 감상하는 아이들은 이제 교사가 만든 PPT를 TV 화면으로 보면서 감상을 했는데요. 낭독하는 모습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무지막지 않고 무서운 그 소리니 아주 혼쭐 났는데 락이라고 맞았는데 호랑이보다 센 놈이 없다고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게 큰일 났다를 낭독하는 친구들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대단한 참외씨 장면이에요. 요것도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탈출하는 중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럼 여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뱃tú는 누가서 아이고 참외가 뭐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 낭독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 낭독회 대본을 읽을 때에는 실감나게 연습하는 거라던가 읽는 거라던가 아니면 친구가 하는 것을 내가 조금 우리 팀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어색해 했는데요. 이 낭독회 연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발음이라던가 아니면 잘하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이라던가 실감나게 읽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취월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낭독회가 끝나고 나서는 국어책에서 어떤 그 지문이나 어떤 대화 형식의 그런 발표를 할 때면 거의 대부분 이 낭독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실감나게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낭독회는 1학년 친구들이 1학기 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2학기에 즐겁게 연습하고 한번 낭독회를 해보시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런 동화책 읽기 시간이 끝나고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예쁘게 말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이제 1학년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저랑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됩니다. 이 수업 나눔 교사 워크숍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 학년에서 운영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 부족했던 부분도 보이고,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서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에게도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바쁜 와중에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